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 같이 모여서 참 다행이죠? 새벽 5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던 며느리 앞에서 그 순간 20년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날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말문이 막혀버린 그 한 문장. 앞으로 펼쳐질 기막힌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 23번째 아침이었다. 박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그녀는 이불 속에서 잠깐 눈을 감은 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훑쳤다. 전 부치기, 잡채 볶기, 갈비찜 마무리, 나물 3가지, 과일 손질, 그릇 세팅.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다. 20년이 넘도록 명절 아침이면 몸 안에 생물학적 알람이 세팅돼 있는 것처럼 수진의 눈은 늘 정확히 새벽 5시에 떠졌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세상 편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올해도 잘 버텨보자. 그것이 그녀가 매년 명절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파이팅도 아니고 화이팅도 아니고 그냥 버텨보자였다. 언제부턴가 명절은 그녀에게 즐기는 날이 아니라 버티는 날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다. 발이 차가운 마루에 닿는 순간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수진이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29살 때였다. 결혼 전에는 나름 당차다는 소리를 들었다. 회사에서도 의견을 잘 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수진이 처음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틀어막은 건 결혼 이듬해 첫 명절 아침이었다. 시어머니는 첫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말과 함께 두툼한 레시피 노트를 건네줬다. 낡은 공책이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군데군데 기름 얼룩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수지는 그 노트를 집에 가져와 밑줄을 치고 메모를 달며 외웠다. 생전 처음 보는 재료도 있었다. 전통 방식으로 빚는 식혜 레시피는 봐도 헷갈렸다. 명절 2주 전부터 연습을 했다. 남편은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수지는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명절, 시어머니가 식혜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손맛이 진짜 있네.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좋은 의미로. 그 뿌듯함이 어찌나 컸던지 수지는 그 다음 해에도 새벽부터 일어났다. 칭찬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냥 잘하고 싶었다. 이 집에 잘 녹아들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이 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잘한 애였다가 올해도 잘했어가 됐다가 어느새 아무 말도 없어졌다. 잘하는 게 당연해진 것이다. 당연함은 의무가 됐고 의무는 어느새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명절 연휴에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저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번 설 명절, 수지는 전날 저녁부터 시댁에 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냥 당일 아침에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테스트인지 수지는 알 수 없었다. 20년의 경험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오는 길에 뭘 좀 사왔어야 했는데
같은 말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수지는 전날 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 현관 앞에 섰다. 어머, 이걸 다 사왔어? 힘들었겠다. 시어머니는 반겼다. 수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날 밤 12시까지 전 반죽을 해뒀다. 남편은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다가 11시쯤 나 먼저 잘게라고 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에너지도 아까웠다. 새벽 5시, 부엌.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다. 일찍 일어났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어제 거의 안 잔 것 같은데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네, 어머니 조금 더 주무시지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에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도마 앞에 앉았다. 도마 앞에 앉아서 팔을 한 줄기 짚더니 그걸 다듬으면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다. 동네 누구 집 며느리 얘기, 친척 중 누가 어떻다는 얘기. 수지는 그러셨어요. 아, 진짜요. 어머, 그래요? 를 반복하며 전을 뒤집었다. 파 한 줄기는 끝내 썰리지 않았다. 이번 설 명절은 유독 가시가 많은 날이었다. 첫 번째 화살은 남편이 쐈다. 오전 내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은 점심 무렵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갈비찜 오늘 좀 짜지 않게 해줘. 저번엔 좀 짰잖아. 지난 명절 갈비찜이 짰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때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에 힘을 줘 국자를 더 세게 저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화살은 시어머니가 쐈다. 상을 차리는 중에 시어머니가 넌지시 말했다. 옆집 정신의 며느리는 명절마다 한복을 차려입고 온다던데. 요즘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 참 보기 좋아. 수진의 등이 뻣뻣해졌다. 지금 이 시간 수진은 기름 튀는 부엌에서 5시간째 서 있었다. 앞치마는 기름과 잡채 솥으로 얼룩져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한복 얘기를 들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는데 지금 한복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대신 속으로 조용히 세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가 어느 틈에 생긴 버릇인지는 모르지만 수지는 화가 날 때마다 속으로 셌다. 10개까지 세면 대부분 괜찮아졌다. 오늘은 20까지 셌다. 세 번째 화살은 신우이가 쐈다. 신우이 박미영을 설명하려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녀는 손님이었다. 명절마다 빈손으로 왔다. 아, 정확히는 케이크 하나를 사왔다. 매년 같은 제과점에 같은 케이크였다. 그 케이크를 내려놓으면서 새언니, 내가 뭐 도와줄까요? 라고 했지만 수진이 그럼 이것 좀이라고 하기도 전에 어느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미영은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과도하게 칭찬했다. 새언니, 이 잡채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갈비찜이 매년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전 진짜 최고다. 기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절해요? 처음에는 그 말이 기분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지는 그 칭찬 뒤에 오는 정적이 더 크게 들렸다. 칭찬은 있었지만 제가 도와줄게요는 없었다. 감사함은 있었지만 내년엔 제가 할게요는 없었다. 미영에게 명절은 1년에 2번 맛있는 것을 먹으러 오는 날이었다. 수진에게 명절이 1년 내내 준비하고 이틀 내내 서 있는 날인 것과는 달리 그런 미영이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배부르다. 새언니 진짜 최고야. 그리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 애들도 설 명절 연휴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제주도는 기본이고 해외도 가고.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 말은 짧았지만 수진의 귀에는 이상하게 길게 들렸다. 잔향처럼 식탁 위에 떠 있었다. 다행이라고? 수진은 젓가락을 잡은 채 잠시 멈췄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난 것이 다행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웃어야 했던 게 다행이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킨 게 다행이라는 건가. 명절마다 파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쯤 했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건가.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수진의 표정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수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래.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손이 자연스럽게 앞치마 끈으로 갔다. 지금이다. 수지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다. 앞치마가 식탁 위에 내려앉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탁도 아니고 쿵도 아니었다. 그냥 천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작은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컸다. 적어도 수진의 귀에는. 처음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그고 있었고 남편은 갈비를 뜯고 있었고 미영은 방금 한 말의 여운이 아직 입가에 남아 흐뭇하게 앉아 있었다. 3초쯤 지났을까? 미영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새언니의 앞치마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새언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새언니의 웃음과 달랐다. 뭔가 달랐다. 미영은 그 차이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새언니? 미영의 목소리에 남편이 갈비에서 눈을 떼고 수진을 봤다. 그리고 식탁 위에 앞치마를 봤다. 그의 눈이 잠깐 깜빡였다.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수저 소리도 씹는 소리도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심지어 거실 TV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 정적이 좋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식탁에서 자신이 가장 큰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지는 신우이를 바라봤다. 천천히 또렷하게. 아가씨.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진 스스로도 놀랄 만큼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다. 그렇게 전통이 소중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다행스러우시면 수지는 잠깐 멈췄다. 효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21번 골랐는지 자신도 몰랐다. 내년 명절은 아가씨가 한번 총괄해 보세요. 미영의 입이 반쯤 열렸다. 아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허공에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갈비 한 점이 젓가락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수진은 읽기 어려웠다. 당황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수진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다. 저는요, 내년 설 명절엔 파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미영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파리? 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소리였는지 모를 정도로 가는 소리였다. 남편은 그제야 허공에 멈춰있던 젓가락을 내려놨다. 갈비가 접시에 툭 떨어졌다. 저기 수진아.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그 침묵을 못 견디고 아, 됐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고 먼저 무너졌을 것이다. 오늘은 달랐다.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남편의 눈이 수진의 얼굴을 읽으려 했다. 장난인지 진심인지. 수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미영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듯 말했다. 새언니, 그게 무슨 명절에 파리를요?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에요, 아가씨.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20년 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 번 하셨다. 딱 한 음절이었다. 그런데 그 한 음절이 식탁 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들어 천천히 숟가락을 집으셨다. 그리고 국을 한 모금 마시셨다. 아무 말 없이. 그 여유가 오히려 모두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영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새언니가 좀 피곤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 명절이 고되긴 하죠. 그래도 설마 진짜로. 미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영의 말을 자르셨다. 너 방금 새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미영이 눈을 깜빡였다. 예, 저는 그냥 다행이라고. 그래, 다행이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시고 수진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여셨다. 수진아. 네. 나도 파리 보내주면 안 되겠니? 3초의 정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3초가 지나는 동안 식탁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가 빨개졌다. 엄마 하는 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깝게 튀어나왔다. 남편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갑자기 외국어가 들리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반응을 여유롭게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이으셨다. 수진이가 2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상을 차렸는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 미영이 엄마 그래도 새언니가 워낙 잘하니까라고 말하려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잘하니까 계속 시키면 된다는 거야?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미영은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어머니. 저도 수진이 많이 고생하는 거 알죠. 근데 파리는 좀, 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번 바라보셨다.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요. 수진이는? 긴 침묵. 5시요. 그래. 5시. 시어머니는 다시 수진을 향해 돌아보셨다. 수진아, 파리 가면 나 에펠탑은 볼 수 있어? 수진은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다. 당연하죠, 어머니. 직접 가서 보셔야죠. 좋아. 그럼 나도 끼워줘. 미영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식탁에서 어느새 완전히 바깥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황급히 말을 꺼냈다. 저도 파리 가고 싶은데요. 시어머니와 수진이 동시에 미영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는 내년 명절 총괄 잘하고 나서 생각해봐라.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이 부엌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다. 수진아, 잠깐만. 수진은 걸음을 멈췄다. 또 뭔가 하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낮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다. 오늘 잘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도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다. 수진이 보기엔 그 시선이 지금 이 방을 벗어나 수십 년 전 어딘가를 향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참았어.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냥 무서웠던 거야.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말이 갑자기 없어졌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수진 자신이 20년 동안 속으로 삼켜온 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무시는 안 할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수진도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갔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진아, 어제 내가 좀 많이 부족했지?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많이. 남편이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말했다. 파리, 진짜로 가고 싶어? 응.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수진은 남편을 한번 바라봤다. 명절 준비 절반 맡으면 생각해 볼게.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잡채 볶는 거 배우면 되지? 수진은 웃었다. 피식하고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영에게서는 사흘 뒤에 문자가 왔다. 새언니, 나 잡채 어떻게 만들어요? 레시피 좀 알려줘요. 수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다음 명절에 해보세요. 응원할게요. 그로부터 2달 후 수지는 진짜로 파리행 항공권을 끊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옆자리 티켓을 손수 요청했다. 가서 크루아상은 내가 살게. 수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다. 울 것 같았다. 웃을 것 같았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복받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자신이 앞치마를 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늘 그랬듯이 속으로만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면 아마 그날 밤도 어김없이 이불 속에서 혼자 훌쩍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명절 새벽 5시에 다시 부엌에 서 있었을 것이다.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특히 며느리라는 이름 앞에서는 더욱. 참으면 인정받고 참으면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냐고 물으면 수지는 이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수진의 이야기는 묻는다. 20년 동안의 침묵이 관계를 지켜줬는가? 아니면 딱 하루 앞치마를 내려놓은 그 순간이 진짜 관계를 시작하게 했는가? 솔직한 말 한마디는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쌓여온 벽을 허문다. 물론 모든 집이 수진의 집처럼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어떤 식탁은 더 차갑고 어떤 벽은 더 두껍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다. 그 억울함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그 말이 관계를 흔들 것 같아 무섭겠지만 사실 진짜 관계는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다. 수지는 지금도 매 명절마다 부엌에 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새벽 5시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선다. 하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한다. 남편은 잡채를 볶기 시작했고 미영은 아직 서툴지만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도마 앞에 앉아서 이제는 진짜로 팔을 썬다. 완벽하지 않지만 훨씬 낫다. 앞치마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식탁 위에 앞치마를 내려놓는 것, 딱 그만큼이면 된다. 당신도 다음 명절엔 선택할 수 있다.